자,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럴 때 가장 유효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몸값을 결정하는 능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직무를 배정받아서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직급이 낮을 때는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을 통해 일하는 능력, 즉 소통 능력이 여러분의 성공과 연봉을 결정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스킬, 기능이 아니라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몸값을 결정하는 역량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신입사원일 때는 업무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상황을 제때 보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대리나 과장같이 중하급의 관리자급이 되었을 때는 후배를 교육하고 동료와 협업하고 상사를 설득하는 능력도 중요할 겁니다. 이후에 팀장이나 부장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팀의 비전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외부와 협상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실무 능력보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결국에 매우 계속해서 중요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채용 시장, 즉 직업을 구하고 직원을 구하는 마켓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링크드인이라는 IT 기업을 알 것입니다. 자, 이런 링크드인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CEO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프트 기술, 즉 인간이 다른 기구나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리더십, 세 번째는 협업 능력, 네 번째는 시간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면접에서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라 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자기소개를 명확하게 하는지에 따라 생각을 구조화해서 명료하게 전달하는가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갈등 경험이 있냐라고 묻는 것은 문제 상황을 어떻게 소통으로 해결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CEO들은, 즉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소통 능력을 최고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꼽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면접 질문들,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모든
채용 시험에서는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결국에 업무 능력, 본인의 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행위이자 결과이자 과정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여러분의 업무 능력을 포장하고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장하고라는 말에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기능이 부족하다 하여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면 일을 잘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여러분의 평판과 새로운 기회는 여러분의 입과 손끝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슈를 간결하게 보고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동료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최고의 능력입니다. 즉, 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판과 기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전거 타기를 책으로 배울 수 없듯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끊임없이 실전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일종의 머슬, 근육과도 같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변 친구들을 잘 관찰하고 또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을 잘 관찰하고 모든 발표와 회의 등등 또는 학습의 기회에서 의식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런 반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학습부터 성찰까지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학습은 이론과 원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관찰은 주변에 소통 잘하는 사람들 또는 설명 잘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은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실행, 조별과제나 등등 것들을 하면서 모든 기회를 본인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성찰은 자신의 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피드백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구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과연 조직 성과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생산성과 팀워크입니다. 이때 소통이 막힌 조직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서 이기주의, 업무 중복이나 누락, 그리고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급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갉아먹는 가장 큰 벽은, 그리고 가장 큰 질병은 소통 단절입니다. 즉 사일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부서가 마치 섬처럼 고립돼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부서 간의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결국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곧바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원활한 소통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 오해 등등으로 인한 재작업을 감소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지식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함께 혁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원의 몰입도를 증대해서 목표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낄 때 다음에 더더욱이나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명확한 정보의 경우는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여줍니다. 또한 엔지니어랑 마케터가 자유롭게 대화해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낸다면 그런 것들처럼 부서 간의 활발한 소통은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이 조직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게 될 때 직원들은 더 큰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가 늘어난다면 팀워크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팀워크, 팀 내에 있는 내부자들끼리 직원, 팀장, 사장 등등 어떤 팀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팀워크의 본질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은 수년간 연구 끝에 그 답이, 즉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의 비밀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팀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면 비난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최고의 팀워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리더의 경청과 존중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높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모두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면서 서로 완벽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과로서 성장 이전에, 성과 이전에 심리적 안정감이 각 개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심리적 안정감까지 얘기를 했는데, 소통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아까 구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알아냈다고 했는데,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자, 결국 조직에서 생산성과 팀워크는 소통하는 문화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이는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즉 먼저 듣고 질문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 아닌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소통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소통에 의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쓰레기 정보가 쓰레기 결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나쁜 정보가 나쁜 결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GIGO, 기고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컴퓨터 과학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기고라는 말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활용되는데요.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의 모든 필요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특정 의견만 반영되어 있거나 중요한 반대 의견이 침묵 속에 묻힌다면 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아주 재앙과도 같은 불편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좋은 재료를 모으는 과정과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다면 그 좋은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효과적이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좋은 재료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향하는 바는 첫 번째,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런 집단지성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즉,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의사결정 과정은 그리고 의사결정은 천재 같은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서 나옵니다. 각 부서가 서로 다른 관점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치 그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리스크를 발견하고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겠죠. 또한 논의 과정에서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내 결정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되려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바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팀원 모두가 동일한 같은 뜻의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매출 하락이 문제 현상이라면 그 근본 원인이 제품의 문제인지 마케팅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각 단계마다 투명한 소통이 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5단계를 설명해 보면 문제를 정의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인을 분석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을 탐색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대안을 평가해서 선택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진기의 필름을 만드는 코닥의 경우에, 자, 코닥은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도 쓰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나 실제로 그 전문가급의 사진기들도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그걸 처음 발명한 회사는 바로 필름으로 가장 유명한 코닥입니다. 즉,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먼저 세계에서 포착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력 사업인 이 필름 시장이 잠식되어서 자신들의 주력 사업, 필름이 안 팔릴까봐 이 디지털 카메라의 발명을 무시했어요. 즉,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하고도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찬 겁니다. 필름 사업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소리가 너무 컸고, 미래를 경고하는 엔지니어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의사결정 오류를 낳았는지,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죠. 자, 이때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동료 간의 신뢰가 협업을 원활하게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고객과의 유대감이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원의 마음을 얻는 법은 어떠한 것일까? 우선 연구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긍정적인 내부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거창한 복지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거나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은 리더의 작은 그런 행동들이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 직원들은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회사의 성공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나 칭찬 또는 경청,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공감, 즉 직원이 회사의 첫 번째 고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내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외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회사가 성공하려면 결국에 고객을 단순 소비자가 아닌 나의 팬으로 만들고, 이 팬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것을 파는 것을 넘어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꾸준히 전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통하느냐, 여기서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그 기업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또 불만 고객을 평생 충성 고객, 즉 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관계는 어떤 일들로 통해서 어떤 노력으로 통해서 얻어질까, 획득될까?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자면 스몰 토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영어권에서 스몰 토크를 하면 날씨, 취미, 뭐 여행 계획 아니면 간단히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 그런데 비공식적 대화의 형태를 가지면서 매우 가벼운 주제로 얘기하는 걸 스몰 토크라 하는데, 이러한 스몰 토크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거나 인간적인 유대감 등을 형성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딱딱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부드러운 윤활제 역할을 하는 이 스몰 토크를 잘 활용해서 회의 시작 전에 가벼운 질문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잘 써먹고, 상대방을 단순 업무 상대가 아닌 사람, 인간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결국 신뢰의 바탕이 돼서 더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소통 불량이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비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자, 재작업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시간을 낭비한다. 이직 비용이 발생한다. 고객 이탈 비용도 발생된다. 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실패는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명백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잘못된 전달과 그 요구 사항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그 시간과 인력은 고스란히 손실이 되는 거죠. 또한 상사와의 소통 문제로 지나치게 핵심 인재가 많이 회사를 떠난다면 그 인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겠죠. 그 손실은 상상 이상이 됩니다. 요즘 IT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또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양한 회사들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것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이 과목 시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보이는 리스크 말고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빠르게 얘기하자면 직원의 사기 저하, 기회 상실, 평판의 손상, 법적 윤리적 리스크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돈으로 환산되는 비용보다, 앞서서 얘기했던 돈으로 환산되는 비용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소통을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변하면 조직은 결국에 활력을 잃고 성장을 잃게 되겠죠. 고객의 불만이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서 회사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즉, 자, 여러분들이 노키아라는 회사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령대가 좀 낮으니까요. 선생님은 잘 기억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휴대폰 시장 1위 기업이었습니다. 아이폰 등장 이전이에요. 자, 이렇게 세계 1위였던 핸드폰 노키아 시장은 기술이 없어서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부에 만연한 공포 문화, 그로 인한 소통의 실패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다가올 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기술자들, IT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경영자에게 닿질 않았던 겁니다. 성공에 취해서 당장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비즈니스 매니저들은 돈을 벌지 왜 어려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왜 도착하지 않은 일,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앞서 생각하느냐라는 슬기롭지 못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우리는 과연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실패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인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다면 이 정도의 생각들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가 속한 집단에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을 익혀야 될 거고, 조직적으로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문화를 기업이 만들어줘야겠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는 조직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비용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1주차 2교시를 마치고 3교시 세 번째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